네, 자, 토마토 이슈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어제 흐름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좀 놀라서 다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의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수는 장 열리자마자 계속해서 양대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하락세로 끝이 났다는 부분이 사실 그림 자체는 좀 좋지 않았어요. 양지수 상당히 어제 어두웠습니다. 특히나 뭐 중소형주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또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저점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이 코스피가 2040선을 잘 지켜낼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2025포인트까지 내려서게 되면서 이번 한 주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구간입니다. 바이오주들도 급락하는 가운데서 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또 디커플링 되는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자세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이어갈지 저희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의 독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다 힘들었어도 한미약품은 여전히 좀 건재한 모습이었고요.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실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수주 계약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례가 과연 전례에도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약품의 어떤 흐름은 좀처럼 꺾이질 않네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공시 났을 때 거의 5조 원 가까운 계약 체결을 했다.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이 거의 약 한 5조 원 정도의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총에 거의 가까운 기술 계약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거품이다, 아니면 기대감만 있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뭐 시장만 조성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확실히 깬 이제 한미약품의 이런 이제 계약책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총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LG전자에 대한 시총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제 1조 원 가까운 계약에 대한 그런 공시가 났기 때문에 셀트리온마저도 이제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서도 물론 미국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많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 한미사이언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또 시장에서 좀 크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 열리기 전에 바이오주가 금요일장이 상당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이 같은 매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또 중소형 제약사로까지 확대가 되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 매기가 확산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1차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뭐 내추럴 엔터텍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불거진 문제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 가시화가 된 종목들로 확실히 압축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미약품의 이런 기술 체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너무 크게 지금 실적이 기술에 대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뉴스라든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좀 기대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가시화된 종목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만큼 눈높이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공시를 내고 기술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는 한미약품을 넘어서는 기술 계약책을 해야지만이 좋은 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우리가 참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잘 골라내야 되는데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이제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기업이 좀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항상 지금까지 안 좋은 인식 속에서도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이번 한미약품 같이 좋은 기술 체결이 딱 나오면은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좋은 점으로 다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R&D 연구에 대한 부분들,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IMF 사태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적자도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빚을 발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바이오 제약들도 이런 R&D에 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 좀 받지 않을까. 네. 하지만 그 관심 속에서도 이제 또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성과를 봤다라고는 하지만은 모든 바이오 회사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술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이 연구 개발에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크게 뭐 다른 바이오 업종들도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미약품만 좀 특별하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연구 개발에 대해서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현재 당장 실적이 나지 않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제 한미약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옥석 가려내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또 복불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주 내에서 그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로 가려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 임상 이상에 진입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R&D 투자를 최근에 늘렸던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을 자세히 살펴주시면요. 이제는 그런 뭐 임상 3상이다, 2상이다, 아니면 뭐 미국에 어느 정도 뭐 등록을 했다, 네. 아니면은 뭐 R&D에 뭐 더 투자를 했다,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술을 더 개발한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크게 시장의 반응은 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한미약품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도 네.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모든 뉴스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은 잠깐 급등한 이후에 상당히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당연시된 시장 상황의 여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라든지 뉴스 기사만으로는 이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을 이끌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은 있을까요? 지금 이미 좀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지 않았느냐, 좀 찰 만큼 차지 않았느냐,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뭐 업계에서는 뭐 우선 1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규모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매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 급등으로 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수익률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거두신 투자자분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선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고 그러한 어느 정도의 하락이 왔을 때는 원래 가격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구간대에서 좀 신중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또 목표가를 많이 상향 조정하는 네.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그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제약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바이오 제약주는 신규 접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이제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크게 지금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옥석가리가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부터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부 종목들 지금 환율로 인해서 다시 자동차 업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장 반영해 보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